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상담을 이제 하다 보면 뭐 부부 상담이라든가 개인 상담, 뭐 그룹 상담 이런 형태로 이제 주로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보면은 조금 이제 공통점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뭐 형태에 상관없이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 간의 갈등,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침체된 감정들, 이런 것들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별로 이제 효율적이지 않은 그 대화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 자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효과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그 명칭을 화살 관역판의 이미지를 본따서 타겟티드 기법 대화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뭐 목표화된 대화 방식 뭐 이렇게 불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화살 관역을 보면 이렇게 큰 원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작아지는 원들이 있고, 맨 가운데 10점 만점에 제일 정확한 작은 원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어떤 그런 관역판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의 갈등이나 어떤 내 스스로의 문제,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감정이라든가 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의 정 가운데 있는 제일 필요한 거, 제일 큰 문제, 내 어떤 정확한 감정을, 그 원인들을 포착해서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과 거기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면서 효과적으로 대화를 하는지, 그게 이제 관건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화 두 가지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화부터 좀 볼게요. 제가 화면을 띄워 드릴 테니까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여러분도 한번 읽으시면서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편 A씨는 어느 날 아내 B씨와 저녁을 7시에 함께 먹자고 약속을 했다. 남편은 상사의 급한 호출과 업무로 아내에게 연락을 바로 못하고 약속 장소에 40여 분이나 늦게 왔다. 아내는 화를 냈고 남편은 자존심을 내세우며 방어적이 되어 사과도 하지 않고 둘이 뿔뿔이 각자 집으로 갔다. 다음날 아침 아내는 매우 감정적으로 나왔고 이에 남편은 아내를 달래고 위로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음. 자,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되시죠? 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좀 이따 같이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예화도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고 또 마찬가지로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장인 김대리는 오늘 교통체증이 심해서 10여 분 지각을 했다. 직장인 김대리는 오늘 교통체증이 심해서 10여 분 지각을 했다. 업무팀의 팀장인 최 부장은 지각을 한 김대리를 다른 동료들이 보는 곳에서 심하게 질책했다. 김대리를 비롯한 다른 동료들은 가끔 지각을 했었지만 이렇게 최 부장이 심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김대리는 최 부장과 잠시 커피 한 잔을 하며 자신이 지각을 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하려고 했으나 최 부장은 쉽게 감정을 풀지 않았다. 자,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되시죠? 둘 다 지금 굉장히 상황이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제가 앞서 말한 그 타겟티드 기법, 그죠? 화살 관역판, 이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화살 관역판이 있다면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그 맨 가운데 있는 10점 만점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포착해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마음에
그 관여판의 정중앙에 있는 게 뭔지를 얼마나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다 지금 상담 케이스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경험했던 그런 예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상황은 이제 부부인데, 결국 제가 이제 그 세션을 통해서 추구한 것도 이분들이 이제 자기 자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 마음의 어떤 맨 가운데 있는 거, 제일 깊이 있는 거를 얼마나 지금 정확히 알고 포착하고 그거를 서로 존중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화하는지 그거를 이제 도와준 거예요. 제가 했던 일은. 그러니까 화가 나죠. 당연히 뭐 남편이 연락도 없이 그죠? 오랜만에 뭐 저녁 약속을 했는데 40분이나 늦게 오고 뭐 예약을 하는 레스토랑에서는 뭐 40분 동안 기다리다가 아내가 그냥 입맛도 없고 입맛이 없어지고 그냥 이제 남편이 뒤늦게 왔지만 그냥 가버린 거죠, 둘이. 근데 화가 안 풀리고 계속 가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게 이어지고 아내는 오히려 더 화가 나고 아침에 남편은 아내가 너무 막 쏘아붙이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자존심 같은 걸 막 내세우면서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미안하다는 뭐 말도 안 하고 방어적이 된 거죠, 남편은. 그렇게 된 건데 결국 이 상황에서 이제 아내분은 그냥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자기 자신도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지는 그 순간에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이제 화가 나니까, 아니 남편이 늦으니까 연락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막 났는데 또 이제 뭐 남편이 뭐 사과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집에 가서 서로 이제 각방에서 잤는데 뭐 대화가 없었으니까 화는 안 풀리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까지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된 건데 그 타겟티드 기법을 통해서 서로 자기 자신의 마음의 제일 가운데 깊이 있는 거를 이제 파악한 결과 뭐가 이제 발견됐냐면 이 아내분은 왜 그렇게 화가 심하게 났냐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게 이제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일 때문에 갑자기 막 호출을 받고 물론 이 일의 특성이 그런 일이지만 크게 막 오래 늦고 막 30분, 1시간 뭐 그 이상 막 늦고 막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이렇게 되니까 또 이러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고구마 줄거리처럼 옛날 막 기억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서 더 나가서 뭐가 떠올랐냐면 이 아내분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결혼할 때부터 그러니까 남편분과 남편분의 그 가족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스스로가 무슨 생각이 있냐면 자기네 처가의 그 가족들이 남편의 가족들에 비해서 그 소위 말하는 사회적 그 위치 그런 게 조금 떨어진다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좀 뭐랄까 자격지심이랄까 열등감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거예요. 남편한테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예전에도 이제 장인 장모님하고 같이 식사 약속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우리 집을 무시하나?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더 화가 났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 이분의 이제 개인적인 이유인데 이 아내분이 지금 나이가 40대 후반이에요. 40대 후반. 그러니까 이제 그 한참 여자분들 갱년기가 이제 시작될 수 있는 나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는데 한몫했고, 그러니까 아내분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이제 원인과 감정이 왜 이렇게 이제 심하게 달아오르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이제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잘 전달했어요. 감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남편도 그걸 잘 이제 수긍했고 거기에서 이제 설명을 했고 오해를 서로 풀 부분은 다 풀고 남편이 결국 사과하고 아내분도 자기도 이제 지나치게 감정적인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서로 좋게 일단락이 됐습니다. 예, 이게 바로 타겟티드 기법이 주는 어떤 뭐랄까 좋은 효과적인 그런 결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분노한다. 분노는 이제 우리가 보통 화, 뭐 불, 그죠? fire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고, 불은 두 가지 특성이 있죠. 크게 뜨겁고 밝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을 때 이제 뜨거운 거는 빨리 빼는 게 좋아요. 이제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효과적인 그 타겟티드 기법을 통한 이제 대화거든요. 이거 하면 이제 불이 빨리 빠질 수 있어요. 잘만 하면 정말. 근데 이걸 안 하면 이제 불이 더 세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좀 빨리 이런 대화가 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근데 이제 불을 화났을 때 그런 이제 뜨거운 성분을 빼면 남는 거는 이제 밝게 비추는 성분만 남죠. 그래서 밝게 비추는 성분이라는 건 결국 이제 그런 상호 대립이나 마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서로 내 자신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뭐 장점이랄까 그런 것도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뜨거운 거를 빨리 빼내고 밝은 것만 남게 하는 거. 예. 자, 두 번째 예화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해 볼게요. 이 상황도 비슷해요. 제가 중재한 것도 비슷하게 중재를 했어요. 두 사람에 대해서 가슴 맨 가운데 있는 게 뭔지를 이 상황에서 좀 생각해 보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거를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명료하게 자기의 그런 필요한 거, 또 왜 감정이 그렇게 됐는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 부장이 그날 그렇게 좀 심하게 반응한 이유도 결국 이제 스스로가 인정을 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 일이 원인은 아니에요. 예, 예상하셨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감정적이 된다는 거는 어떤 A라는 이유로 막 화를 내지만 그 A가 우리가 이제 볼 때 좀 별로 이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는 게 문제잖아요. 진짜 원인은 따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이제 타겟티드 기법적인 대화 이걸 강조하는 건데 그게 안 되면은 이상한 데서 이제 막 화를 내고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황당하게. 그러니까 이 최 부장도 본인에 대해서 그런 이제 리플렉션을 해본 결과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그 일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를 진짜 화나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김대리에 대해서. 뭐냐면 이들이 이제 같이 팀 프로젝트를 했단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그리고 그거를 한 일주일 전에 어떤 팀 회의, 큰 팀 회의 자리에서 발표를 합니다. 김대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그 자리에 막 이제 중역들이 많이 왔거든요. 회사 임원들도 오고 막, 사업부장님도 오시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일에 제 일 담당자는 김대리였고 이분은 이 최 부장은 한 이제 세 번째 담당자 정도 됐어요. 원래 이제 팀 매니저니까 이제 팀장은 보통 이제 실무는 이제 대리급들한테 맡기고 이제 좀 뒤에서 이제 도와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결과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프로젝트의 결과가 너무 좋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임원들과 많은 분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김대리가 그걸 의도한 건 아닌데 마치 막 최 부장이 보기에는 모든 공을 저 친구가 막 가져간다 이렇게 느끼게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섭섭하고 좀 기분이 안 좋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분이 김대리에 대해서 뭐 예전부터 약간 좀 열등감이 있었어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백그라운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 이제 전문성을 발휘하는 부분도 그렇고 직급은 자기보다 낮지만 뭐 일을 처리하는 거라든가 사람들과 응집해서 일을 하는 거 어떤 리더십 그리고 이제 다른 윗선으로부터 받는 그런 어떤 뭐랄까 인정이랄까 신뢰랄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기보다 훨씬 그런 게 앞서간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열등감을 많이 느껴왔었는데 그 회의 때 이제 그렇게 돼버리니까 완전히 이게 막 이렇게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는 안 했죠. 잘 자기가 이제 마음에 담고 있었지만 이제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받아들이는 게. 근데 또 하나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최 부장이 개인적으로 한 달 전에 모친상을 또 당했습니다. 어머니와 정말 이제 각별한 사이였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오랫동안 앓으시던 지병으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막 여러 가지가 겹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그러다가 이날
막 그렇게 지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터져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최 부장은 자신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또 그런 이유들을 정직하게 그냥 바라보고 인정하고 김대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목조목. 그냥 굉장히 공격적이지 않게 그냥 편안한 자세에서 그냥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로 얘기했고, 김대리도 그런 부분을 잘 들어줬고, 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본인이 오해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잘 설명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 부장과 김대리가 서로 사과하고 또 서로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이런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겉도는 대화, 이제 그냥 감정적인데,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앙돼서 막 화를 내고 막 진짜 되게 심한 말을 막 하는데, 진짜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지, 원인이라든가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같이 생각해 볼 대안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없어요. 그냥 막 화만 내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살 관역으로 치면은 그 화살이 정중앙에 꽂히는 게 아니라 막 이상한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전혀 막 1점도 안 되는 막 그런 부분을 맞는 경우죠. 그러니까 타겟티드 기법 대화란 내 자신 또 상대방의 마음에 그 관역판의 맨 가운데 있는 게 뭔지를 빨리 포착하고 나를, 내 감정을 이렇게 안 좋게 만드는 원인들, 내가 지금 필요한 거, 내가 상대방에게 말하고 싶은 거, 또 우리가 같이 해갈 수 있는 거, 우리의 대안들,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서로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사실. 물론 이게 항상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려울 때가 있지만, 이거는 추구를 하고 노력하면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좋은 또 그런 결과가 나올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대화를 하고 싶다면, 그죠? 이걸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타겟티드 기법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는 뭐 이제 꼭 대인 관계,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뭐 가족, 뭐 회사 동료, 뭐 그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그 대화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가끔 뭐 혼자 사색하고 그죠? 자기 뭐 독백을 하고 자기 뭐 일기를 쓰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하고 이제 교류하는 상황들. 거기서도 그냥 이렇게 내가 뭐 내 스스로에게 좋게만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정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 가운데 마음의 관역판에 정가운데 있는 게 뭔가, 뭘 타겟으로 할 것인가, 내가 지금 뭘 필요로 하고 왜 기분이 이렇고 뭐를 내가 조금 다르게 해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걸 포착해서 내 자신과 함께 대화해 나가는 거, 이것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분들하고 대화하실 때 이 타겟티드 기법을 잘 활용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뭐 감정이라든가 뭐 더 나아가서 정신건강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삶에 어떤 의미 있는 요소를 촉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끝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공지사항 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뭐 구독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룹 카운셀링, 그룹 상담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뭐 거창한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같이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이게 제 구독자분들이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다른 나라에 대부분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지금 뭐 미국에 지금 있고,
또 구독자분들이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한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 외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그죠? 줌으로 제가 그런 그룹 상담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4분 이상이 연락이 되면 저한테 이메일을 주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럼 4분 이상이 되면 제가 일정을 서로 가능한 일정을 잡아서 일정이 정해지면 이메일로 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그냥 만나서 고민에 대해서, 자신의 고민이나 좀 힘든 부분 그런 걸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자리, 서로 위로하고 뭐 희망을 주고 조금 힘을 주는 그런 시간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갖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